서지안입니다. 제가 평소에 고민 상담 DM이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고민 상담을 정말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 상담을 좀 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무무를 받아봤어요. 오늘 제가 동생과 함께 촬영하고 있는데요. 동생이 팔로워분들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읽어줄 예정입니다. 가장 겹치는 질문 위주로 많이 들고 왔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안님. 저는 지안님의 오래된 팔로워인데요. 지안님을 보면 항상 인스타그램 피드에 추구미가 명확해서 그게 좋아서 지안님을 팔로우하고 있어요. 저도 저만의 추구미를 만들고 싶은데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저래 섞이다 보면은 한 가지 추구미를 만들어서 그거를 제 스타일로 만드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만의 추구미가 확실한 제 스타일이 있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추구미를 꾸준히 내 스타일로 만드는 지안님만의 방법이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지안님은 항상 옷을 많이 사시나요? 옷을 살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좀 있는데 하나의 옷으로 여러 가지 코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안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일단 패션에 대한 관심은 되게 늦게 가진 편이에요. 학생 때는 계속 트레이닝만 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모델을 하면서 모델 그렇게 스타일링대로 착장도 입어보고, 그리고 이제 협찬을 받으면 협찬 착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협찬 착장도 입어보면서 조금 더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입어볼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을 입다 보니까 일단 다양한 스타일을 입어볼 수 있었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제가 좋아하는 것과 제가 저한테 어울리는 것에 대한 감각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일단은 확실히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 또 일단 또 잘 어울리는 걸 떠나서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레퍼런스가 넘치는 시대잖아요. 핀터레스트나 인스타만 봐도 엄청 멋진 분들이 넘치시고, 그래서 보면서 뭐 따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 팔로우 하시면서 따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 오프라인 쇼핑을 하면 감각이 많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온라인에서는 조금 이제 감각이 좀 늘면 온라인에서 쇼핑을 해도 성공률이 좀 올라가는데, 그 전에 사실은 실패율이 굉장히 낮은 게 온라인 쇼핑이거든요. 뭐 사이즈나 핏 이런 것도 있지만 코디도 제가 생각한 느낌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입어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게 어울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 컬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던 색깔이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더 파악하기도 좋고, 또 다양하게 입어볼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실루엣을 도전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타이트하게, 밑에는 루즈하게 반대로도 해볼 수가 있고, 그 안에도 수많은 실루엣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오프라인 쇼핑을 많이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과 착장을 찾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경험을 쌓다 보면 성공도 성공이지만 실패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실패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속어법으로 안 어울리는 옷들을 제외하고 쇼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것만 제외해도 굉장히 쇼핑에 대한 질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생에게도 오프라인 쇼핑을 추천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소거해 나가다 보면 자신의 약간 추구미, 스타일이 조금 더 정립이 돼요. 이제 아까 다양한 옷을 쇼핑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물론 이제 협찬을 많이 받으니까 옷이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옷 중에서도 계속해서 손이 가고 계속해서 코디하게 되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적은 아이템으로 코디를 다양하게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뭔가 추구미가 확실해지면 그 추구미에 걸맞는 베이직 아이템들이 조금 더 확고해져요. 예를 들어서 캐주얼을 많이 입으시면 흰 티가 베이직 아이템이 되겠지만, 포멀한 옷을 많이 입으시면 흰 셔츠가 좀 더 베이직 아이템이 되겠죠. 이제 이 베이직 아이템을 기본으로 해서 바지를 바꾼다거나 스카프를 맨다거나 목걸이를 길게 주렁주렁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직 아이템을 좀 더 마련해 두시면 적은 아이템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셔츠를 풀러서 연출을 하시면 좀 더 캐주얼하고, 이거를 버튼업을 해서
예를 들어 슬랙스랑 코디를 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무드가. 그래서 이렇게 베이직 아이템을 조금 추구미에 맞게 구비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스타일을 해도 사실은 옷만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헤어스타일도 한 두세 가지 어울리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머리를 묶느냐 푸느냐에 따라서 같은 룩도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꼭 한 두세 가지 정도 잘 어울리는 거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도 항상 좋아하는 예쁜 옷만 사고 보면은 그 옷은 딱 한 가지 룩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특이하고 예쁜 옷은. 그래서 근데 베이직 아이템이 참 사기 아깝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상 그 코스펄 웨어를 생각하면 베이직 아이템이 정말 좋은 걸 사두면 정말 좋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가디건 선호하잖아요. 맞아요. 선생님도 가디건을 엄청 많이 사요. 근데 가디건도 사실은 색깔에 따라서 베이직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확실히 제가 빨간색 가디건도 있고 하늘색 가디건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검정색 가디건에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검정색 가디건은 안에 막 블루 셔츠 이런 것도 레이어드해서 입고 이럴 수가 있는데 다른 색깔은 조금 그게 더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블랙 가디건을 입었다 하면 안에다가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약간 플리츠 스커트 입는 거랑 단독으로 입고 그 다음에 검정 슬랙스 매치하는 거랑 무드가 완전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헤어스타일까지 바꿔준다면 프레피 룩에는 헤어밴드를 하지만 슬랙스 룩에는 뭐 로우 번을 해준다면 완전 다른 룩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룩을 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지한님, 저는 몸매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해서 요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강박 없이 체중을 유지하는 비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네요. 제가 최근에 한 5kg 정도 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강박 없이 체중을 유지하시나요? 우선 저도 사실 유지하기 편안한 체중과 화면에 잘 나오는 체중이 좀 달라요. 지금도 사실은 좀 편안한 체중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나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생활이 돼야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박을 가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강박을 계속 안 가지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강박을 안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뭔가 해방감이 들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강박 갖지 말아야지 하는데 성과가 안 나는 순간 갑자기 모든 선택들이 좀 후회가 되면서 강박이 더 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을 안 가져야겠다는 강박을 좀 갖지 않기로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식으로 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강박을 안 가져야 되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이게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았고 뭐 좀 먹었다고 스트레스 받진 않대. 대신 다음 선택 때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그나마 강박 없는 관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박을 없애는 거에 대한 강박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미디어나 계속해서 사회에서 좋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안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욕심과 강박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박 없어야 된다, 강박이 없어야지만 다이어트가 되는데 약간 이런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욕심이 올라오면 걱정이 올라오면 그럼 걱정이 올라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강박 없는 다이어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욕심이 올라오고 좀 힘든 마음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마음을 가져도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욕심이나 조바심이 살짝 나도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이 욕심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방향 설정이 돼야지 약간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이런 걸 하고 싶구나, 지금 좀 살쪄서 걱정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감 하락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자신감은 하락해서 하등 이득이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힘들고 할 때 성과도 잘 안 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자신감이 하락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는다고 해도 도움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욕심이 올라오면 욕심을 그냥 인정하고 뭐든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려고 해요. 몸매에 대한 막 욕심이 올라오고 갑자기 좀 외모 강박이 올라오고 막 이럴 때 외면하고 이런 강박을 갖지 말아야지,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또 내일 당장부터 굶어야 돼, 밥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럼 산책 갔다 올까?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자꾸 이제 내일부터 정말 빡세게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휘낭시에를 사 먹어요. 네. 근데 자꾸 참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먹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맛있는 거에 대한 욕구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뻐지고 싶은 욕구도 인정을 하지만 또 맛있는 거 먹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걸 먹고 싶었던 욕구도 예뻐지고 싶은 욕구만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은 그 욕구가 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곰곰이 생각해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이어트하는 욕구가 좀 더 크다 하면 그 순간부터 조금 더 그걸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해보고 또 안 되면 아니다. 나는 맛있는 거 먹는 욕구가 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미 저질렀는데 어떡할 거예요? 최대한 행복해야지. 이미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우울해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말이 쉬운 거지만 저도 물론 먹고 후회하는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굳이 마음가짐을 얘기를 한다면 맛있는 걸 먹고 싶었던 욕구도 정말 가치 있는 욕구로 인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저 오늘 다이어트 하려고 점심 때 계란말이 3조각만 먹었는데 집에 와서 딸기 케이크 먹었어요. 잘했어요. 근데 늘 인생이 욕구와 욕구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 이 질문도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질문인데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도 저의 꿈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지아님은 꿈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꿈을 어떻게 이뤘냐? 꿈을 아직 이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꿈이 아마 직업적 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직업적 꿈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시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건 사실 그러니까 퍼센트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노력이 반, 운이 반이잖아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이고 직업적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인생이 주어진 게 엄청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When all the stars align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어에서는 모든 게 맞아떨어질 때, 정말 모든 별들이 다 일렬로 줄을 섰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런 확률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삶이 그만큼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삶을 그냥 직업적 꿈의 성취 그런 거 하나로 좋은 삶인지 안 좋은 삶인지 이루어진 삶인지 안 이루어진 삶인지 나누면서 슬퍼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도 직업적 성취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다양한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꿈이라는 건 막 거창한 게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행복한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라던가 내 가족한테 조금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꿈이라던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던가 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약간 경제에서도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분산 투자를 해야 약간 뭐라도 성공할 확률이 있으니까 근데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에 거는 것보다 좀 분산 투자를 하면 약간 기대와 설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쉽지 않죠. 사실 저도 이런 말을 해드리지만 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좀 무언가에 너무 많이 걸 때도 있고 너무 많이 기대해서 속상할 때도 있고 한데 또 가끔씩은 너무 길게 우울해한 시간이나 걱정한 시간이 있으면 좀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게. 그리고 두렵지 않을 때 더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렵지 않을 때 더 잘 되니까 좀 그렇게 행복에 분산 투자를 해서 좀 더 행복한 도전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또 늘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노력도 열심히 하면서 내 삶도 또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꿈에 더 가깝게 다다라 있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좀 많이 돌아온 것 같기도 하지만 계속 이쪽 방향으로 왔더니 꿈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저희가 굉장히 T자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할 땐 해야지 하면서 서로 되게 몰아붙이는 편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다고 해서 더 잘 되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헤매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 헤맨 부분에 대해서는 또 헤맨 만큼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두려워서 하든 도움 안 된다. 즐겁게 하자.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인생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팔로워분들의 고민을 들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답변을 쓰면서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답변들을 하잖아요. 저도 이걸 이제 머리로 알고 있고 이런 조언들을 해주고 동생에게도 해주면서도 제가 못 지킬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사람이니까 약해질 때도 되게 많고 저도 이런 걸 답변을 하면서 나도 이래야겠다라는 좀 되새김질을 할 수 있었고 저한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응원이 되어서 저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면 2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고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